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7번째 지수사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지수사괴의 첫 번째 시간으로 괴명, 괴의, 교훈, 괴상풀이 등등을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수사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가수 및 그 가수와 그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살펴본 후 회사와 상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지수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사괴를 공부할 때 괴의, 즉 상징성을 군사행동, 조직, 전략 세 가지를 괴의로 들었죠. 그게 바로 상징성입니다. 그 상징성은 가진 가수를 연계시켜 보았더니 트롯 가수 정동원이 나왔습니다. 아직 어린 가수죠. 그 썸네일 제목은 사괴와 정동원, 승리를 쟁취한 진정한 승자라고 썸네일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정동원의 대표곡은 보리 고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롯 가수 정동원과 지수사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살펴보면 첫째 시운, 둘째 재운, 셋째 가정운, 넷째 건강운,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운입니다. 수행대기, 수행대시입니다. 수행대시. 수행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수사괴가 땅 밑에 군대가 숨겨져 있는 거죠. 군인이 매복되어 있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운도 스스로를 수행하면서 때를 기다리라 라는 운세가 나왔습니다. 재운은 선자진석, 선자진석입니다. 선자진석이라는 뜻은 선자는 무엇에 뛰어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석은 아낀다, 절약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약하는데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재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절약하는데 뛰어나다. 가정운은 구친연혼입니다. 오래된 친구와 결혼을 하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친구를 다시 만나서 결혼하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대학교 다닐 때 서로 좋아했다가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서 결혼하는 그러게 구친연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강운을 보면 복창지정입니다. 즉 복부가 평창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복부 비만 또는 복부 팽창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세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복부 평창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운세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표 가수, 즉 트롯 가수 정동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볼까요? 정동원, 제목 사괴와 정동원,
승리를 쟁취한 진정한 성자. 오늘의 이야기는 군사 행동과 전략의 상징인 주역의 사계와 그와 같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성공을 이룬 트롯 가수 정동원의 이야기입니다. 주역의 사계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정동원이 꿈을 향해 나아갔는지 그 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역의 사계는 군사행동, 조직 전략을 상징합니다. 이 사계가 전하는 메시지는 전장에서의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의 중요성인데 이는 정동원의 성공 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트롯의 세계에 도전한 정동원은 마치 한 명의 전략가처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동원의 대표곡 보릿고개는 그의 음악적 전략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단순한 트롯이 아닌 그의 내면의 강한 의지와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교에서 말하는 군사행동처럼 그는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무대 위에서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전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색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대중은 그의 목소리와 매력에 빠져들었고 정동원은 빠르게 트롯계의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동원의 성장 비결은 단순히 그의 뛰어난 실력만이 아닙니다. 그는 후배들에게도 리더로서 영향력을 미치며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교의 교훈처럼 정동원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주변과 협력하며 성공적인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사교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군사적인 전략과 조직적인 사고로 한 단계씩 성장해온 그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보릿고개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상 상징성에 가장 근접한 정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수사의 사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말을 읽으면은 사, 정, 장인길, 무구,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고듬이 있으니 어른이라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듬이 있으니 어른이라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하나하나 의리를 살펴보죠. 먼저 정입니다. 정은 이 정은 곧다 또는 바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괴상에서 보면은 지수사계죠. 그죠? 지수사계인데 이 감계, 하계가 감계입니다. 감계물상에 이거죠.
감개가 이었습니다. 이 감개의 물상에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곶다, 즉 곶다정이라는 물상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괴감에 곶다라는 물상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 괴상 전체가 6개의 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입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효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의 효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지수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음효, 양효, 음효가 4개입니다. 음효가 연이어 있으니까 이 4개의 음효는 하나의 효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이걸 6개의 호를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은 맨 밑에 음효, 양효,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는 다 음효니까 하나의 음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괴가 됩니까? 물을 상징하는 감개가 돼요. 똑같죠? 역시 곶다는 물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괴상에서 보면은 하괴뿐만 아니고 전체 기회를 압축한 감개에도 곶다라는 물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사에 고등을 지키니 어르는 길하고 허물이 없다라는 괴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자, 즉 곧다, 바르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구분을 해볼까요? 이 정자와 그 다음에 바를 정자, 이건 세 번에서 말하면 이 곧다, 이거는 바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를 정자죠. 그런데 주역에서는 이 바를 정자보다는 이 곧다는 정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곧다라는 정자는 바르다는 정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뜻, 함축된 뜻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자를 주역에서는 우리 원형 이정할 때도 정이 나오죠. 원형 이정. 이도 정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역에서는 이 바를 정자보다는 곧을 정자를 많이 쓰고, 이 곧을 정자의 곧다는 의미가 바를 정자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지수사교에서 정자, 즉 곧을 정자가 맨 앞에 나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사기의 교훈을 배울 때 이 군사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명분이 필요하고 또 선봉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대인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교훈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즉, 이 지수사기에서 정자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의미는 군사행동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체계를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혁명적이고 급진적이죠. 그래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판가름이 나면서 만약 성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목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이 많이 따르는 게 바로 군사행동입니다. 그는 전쟁을 유발하는 상대뿐만 아니죠. 전쟁을 유발하는 당사자뿐만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도 결국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패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휘관은 전적인 책임을 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명분이 필요할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지휘관은, 그 선봉장은 대인이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정말 백성을 위해서 군사행동을 하는 사람, 진정으로 백성을 위할 사람, 즉 그런 대인이야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우리 아군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으나 적으나 차이뿐이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만약 진정한 대인, 즉 국민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 그러면 다소 희생을 따르더라도 허물이 없다 라는 부분을 이 괴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군사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대인이 앞장서야 된다 하는 부분을 괴사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인길 한번, 장인길. 어른이야야 길하다라는 장인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인길. 자, 여기서 장인. 주역에서 유일하게 지수사교에만 이 장인이라는 어휘가 나옵니다. 다른 곳은 전부 대인으로 나오죠. 대인. 이곳에만 장인으로 나옵니다. 장인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나이 든 남자를 존칭 쓸 때 장인으로 합니다.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어르신하고 얘기했죠. 어르신. 나이 지긋하신 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어르신이 바로 이 장인입니다. 어르신. 우리가 호치고 부르는 어르신. 이게 장인입니다. 즉 명망이 있는 나이 든 사람 또는 나이가 지긋한 남자를 이르는 존칭, 이런 뜻이 첫 번째 뜻.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 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대인. 그래서 이 주역에서 이곳에만 유독 장인이라는 어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슨 설이냐 그러면 이 장인이 잘못 쓰인 것 아니냐, 원래 대인으로 써야 될 부분을 장인으로 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여기서 장인은 말 그대로 어르시라는 개념을, 즉 존경을 받을 만한 나이 지긋한 남자, 이 어르신 개념이다 하는데, 대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다고 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이 자하역의 자하역전. 자하역전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자하는 바로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역을 공부한 사람은, 즉 주역을 공부한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자하입니다. 근데 자하역전을 보게 되면은 이 지수사계에 장인으로 쓰지 않고 이 대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인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이 자하역전이 위석, 즉 믿을 수 없는 책이다 해서 편개쳐져 왔습니다. 근데 만약 이 자하역전이 재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 자하역전은 공자의 제자로서의 어떤 역전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하역전에서는 대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라는 부분이 잘못 써 있다는 설, 또는 아니다, 잘못 쓰인 게 아니고 나이 지긋한 남자의 존칭으로 써 있다라는 설, 이 두 가지 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원문대로 어른이라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구입니다. 무구. 무구는 말 그대로 허물이 없다는 얘기죠. 허물이 없다. 자, 그럼 왜 허물이 없느냐?
요 계상을 한번 더 보실까요? 계상을 보시면은 상괴는 빵을 상징하는 곤,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그럼 이 6개 효 중에서 유일한 양효는 구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개 효 중에서 괴주, 즉 주가 되는 효, 괴주는 바로 구이가 됩니다. 여기서 괴주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성괴지주, 하나는 주괴지주입니다. 두 개 다 괴주입니다. 괴주. 하지만 뜻이 조금 다르죠. 위에서 성괴지주는 괴를 만드는데 주가 되는 효입니다. 괴의 일을 만드는데 주가 되는 효. 주괴지주는 그 괴상에서 주가 되는 괴이면서 또 주요한 효가 되는 것.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주괴지주는 성괴지주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수사계에서 유일한 양효인 구이가 괴주가 되는 것은 성괴지주입니다. 왜? 괴를 형성하는데 주가 되고 있죠. 하나의 양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괴지주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주괴지주가 되려고 그러면은 중을 덕하고 정을 덕해야 됩니다. 즉 중도를 덕하고 바른 자를 덕해야 되는 얘기죠. 이 구이는 어무 자리에 지금 양유가 와 있죠. 그래서 바른 자리를 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괴지주는 되지 못하고 성괴지주가 되면서 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괴주가 구이가 지금 하괴인 음유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음유 속으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보통 지휘관은 선봉에서죠. 위에 있죠. 말을 타고 있고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이는 백성들이 있는, 사병들이 있는, 군졸들이 있는 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부, 즉 원사, 대부, 삼공, 제후, 천자, 조상 이렇게 효위를 가진다 그랬죠. 여기는 대부 자리입니다. 즉 중앙관리 자리죠. 지방관리 자리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와서 백주를 직접 통솔을 하니까 아주 친근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구이가 하괴의 중간을 차지하는 이 괴는 괴주임과 동시에 지수사계가 가지고 있는 괴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괴에 있는 병졸 속으로 들어와 있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다소 잘못하더라도 허물이 없다라고 괴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괴사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지수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군사 행동은 조직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 행동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절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봉에 서는 사람은 앞장서는 사람은 군사 행동을 지휘한 사람은 대인이어야 된다 하는 어떤 지수사의 교훈을 사계가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사를 한번 볼까요? 상사. 상사는 지중유수. 상사를 보면은 지중유수. 그 다음 사. 군자의
용민육중입니다. 이게 상사 내용을 우리 글로 읽어본 겁니다. 자, 그럼 지중유수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중유수. 왜 상사 맨 앞에 지중유수가 나와 있을까요? 이 지중유수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괴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땅 중앙에 물이 있다 또는 땅 속에 물이 있다. 즉 땅 밑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즉 땅지 밑에 물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중유수라고 합니다. 땅 안에 물이 있다. 땅 안에 물이 있는 거 이게 뭐죠? 쉽게 말해 지하수죠. 지하수. 땅 밑에 물이 있는 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모든 하천의 원천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땅 밑에 있는 이 감이라는 물을 상징하는 감계에는 군인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군대라는 물상이 있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지하수 또는 땅 속에 있는 백성, 군대를 표시하는 게 지중유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물을 상징하는 수 속에는 하천이라는 지하수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사,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상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중유수 사는 사기라는 뜻이죠. 그죠? 땅 밑에 물이 있는 것이 사괴이니 군자는 이로써 백성을 포용하고 군중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포용하고 군중을 기른다. 자, 이 사는 사계를 말씀드렸고 군자는 군자니까요. 군자 이까지 되고 이번에는 이제 용민육중이라는 반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대국이라면 영토가 넓은 나라가 대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 수가 많은 나라가 대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넓고 백성도 많은 것이 대국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백성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대국, 중국, 소국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우리가 국경신앙 개념이 없었죠. 그 백성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언제든지 찾아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 수를 많이 확보한 왕이 대국의 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백성은 대부분 농민이었습니다. 백성은 농민. 대부분이 농민이었죠. 또 농민은 바로 이 군인입니다.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으로서 참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백성이 많은 나라가 군인이 많은 나라가 되니까 당연히 대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명망 있는, 덕 있는 왕은 그 나라로 백성들이 계속 유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나라를 넓혀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은 백성들이 유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 강대국을 만드는 가장 근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사 내용을 보더라도 이 상사가 주역의 상사니까요.
적어도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 삼국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게 BC 104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4년이니까 약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더구나 이 상사는 일설에는 주역이라기보다는 하나라의 연산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게 상사입니다. 그러면 3000년보다 이 하나를 뜨니까요. 주나라를 기준으로 3000년이었는데 하나를 기준으로 훨씬 더 이상이 되죠. 어쨌든 3000년 전에도 그 당시에 문왕이나 주공, 공자와 같은 사람은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유입해야 되고 백성들을 유입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는 그 백성들을 포용하고 군중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약 3000년 이전부터 대국이 강대국이 되는 조건을 용민육중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용민육중은 그 당시 왕으로서는 강대국을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용민육중이라는 이 어휘가 물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지중유수는 괴상 그대로 설명했다 그랬죠. 그죠? 지중유수. 즉, 땅 밑에 물이 있다 해서 지중유수를 했습니다. 자, 이 용민육중. 용민육중은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상계가 곤입니다. 먼저 공계. 곤에는 무슨 물상이 있죠? 백성이라는 물상이 있고 포용한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백성이라는 물상이 있고 포용한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다음 감계에는 군중이라는 물상, 군중. 다음 우리가 호계를 설명할 때 호계는 초효와 상효를 제거하고 2, 3, 4, 5효로 새로운 호를 만드는데 2, 3, 4효를 내호계로 하고 3, 4, 5효를 외호계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2, 3, 4호를 내호계로 하면 어떻게 되죠? 양효, 음효, 음효죠. 이게 뭐가 됩니까? 우레를 상징하는 진기가 되죠.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 됩니다.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심따라는 물상, 심따. 심따는 것은 기르다는 뜻과 뜻이 상통합니다. 그래서 군중을 기른다. 군중을 육성한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용민육중, 백성을 포용하고, 곤에서 보면은 백성을 포용하고, 흉중, 군중을 기른다. 감에서 군중이라는 물상이 있고, 진에서 기른다는 물상이 있죠. 그래서 용민육중, 즉 백성을 포용하고 군중을 기른다는 물상으로 우리가 용민육중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보면은 이 용민육중이 이렇게 설명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학교에 지금 감이 나옵니다. 계속 지금 감이 나오죠. 그죠? 여기도 또 감이 나왔죠. 군중이라는
군중, 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자의 상선약수란 얘기 있죠. 상선약수. 그와 비슷한 말로 노자가 뭘 얘기했냐면요. 노자가 얘기한 것 중에 물은 그 무엇보다도 유하고 부드럽지만 그 물을 부드럽고 유하고 부드러운 물을 이길 수 있는 곱고 강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물은 비록 보기에는 유하고 부드럽지만 그 유하고 부드러움을 이길 수 있는 곱고 강한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물이 유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곱고 강한 것이란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게 노자가 얘기했던 상선약수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상선약수.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학의 감에 들어있는 물에 대한 옛 성인들의 평가는 너그럽습니다. 또 실제로 이게 군사 행동을 상징하는 지수사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법 하면 손자병법이죠. 그죠? 손자병법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은 손자는 병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의 어떤 형세는 물을 닮아였다. 군대의 형세는 물을 닮아야 된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군대 형세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위에 자리를 잡아야 하고, 두 번째는 물이 흘러가면서 강한 곳은 피하고 약한 곳을 먼저 뚫고 지나가듯이 적의 강한 곳은 피하고 약한 곳을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물이 지형에 따라서 그 흐름의 변화가 바뀌어지듯이 상대편의 공격에 대응해서 우리가 그 대응에 맞춰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손자병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물이라는 것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유하면서도 곱고, 또 군사행동을 할 때는 물처럼 유연하게 또는 물처럼 강력하게, 또 그때그때의 지형지물에 따라서 군대 형세를 바꿔야 될 정도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군사행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대표하는 감이 지수사계의 학외에 뚝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사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가수와 그 대표곡을 설명드렸고, 그 가수와 지수사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살펴본 다음에 괴사와 상사를 설명드렸습니다. 괴사는 군사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 선봉에 서는 사람은 대인이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고, 이 상사에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물을 상징하는 감개, 즉 백성을 포용하고 군중을 기른다는 이 상사의 의의는 바로 이 괴상에서 설명하는 공개의 백성과 포용이라는 물상, 물을 상징하는 관계의 물을 상징하는 관계의 군인, 군대, 그 다음 내호계, 즉 2, 3, 4효가 얘기하는 기른다, 심다 라는 그런 물상에서 이런 상사가 나오고 있다. 즉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백성을 많이
유입을 하는 게 관건이고, 그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확실한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런 유인책은 무엇보다도 백성을 포용하고 군중을 길러내는 것이다 라고 주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감안해서 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